안녕하세요. 디엑스플레이너입니다. 혹시 몸이 좀 안 좋다 싶어서 인터넷 검색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검색하다 보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막 큰 병에 걸린 것 같은 기분.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내 몸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이 말은 잘못된 의료 정보와 싸우는 최전선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 바로 젠 건터 박사가 한 말입니다. 아니, 의사가 왜 갑자기 인터넷을 바로잡겠다고 나섰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그녀의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지금 의료 정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고요. 또 언어가 어떻게 우리 몸에 대한 생각을 지배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천연이라는 달콤한 말 뒤에 숨은 마케팅의 함정도 파헤쳐보고요. 이어서 소화와 배변처럼 아주 기본적인 우리 몸의 작용을 통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마지막으로 진짜 똑똑하게 건강 정보를 찾는 꿀팁까지. 자, 그럼 바로 출발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온라인 의료 정보,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요? 사실 이게 심각한 게 전문가인 의사조차 길을 잃게 만들 정도라니까요. 젠 건터 박사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보시면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건터 박사가 미숙아로 태어난 새쌍둥이 때문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인터넷을 뒤졌을 때 그녀는 진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현직 의사인 자기 눈에도 이게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 그럴듯하게 포장된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사이비 정보들이 넘쳐났기 때문이죠. 바로 이 끔찍했던 경험이 건터 박사에게 하나의 사명을 심어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나처럼 혼란스러워서는 안 된다. 모두가 정확한 정보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내가 나서야겠다. 이렇게 그녀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요, 문제가 단순히 틀린 정보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더 교묘하고 깊은 문제가 숨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대한 부끄러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월경에 대한 부끄러움 이거 갑자기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저 먼 옛날 월경하는 여자가 닿으면 농작물이 썩는다는 식의 미신에서부터 시작해서 1920년대에는 메노톡신이라고 뭔가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용어까지 만들어냈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까지도 월경을 쉬쉬하고 숨기는 문화로 이어진 거예요. 자,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우리 언어 깊숙이 박혀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가 있어요. 여성의 외부 생식기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 중에 푸덴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라틴어 푸데레에서 왔는데 이 뜻이 글쎄 부끄러워하다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어 자체에 이미 수치심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셈이죠. 이게 그냥 의학 용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인지과학자 레라 보르디츠키의 연구인데요. 독일어에서는 다리가 여성 명사고 스페인어에서는 남성 명사거든요. 그랬더니 독일어 사용자들은 다리를 아름답다, 우아하다처럼 여성적인 이미지로 묘사하는 반면 스페인어 사용자들은 강하다, 길다처럼 남성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더라는 거죠. 언어가 생각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언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웰니스 산업이라고 하죠. 이쪽에서는 우리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사실은 전혀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기술들을 쓰고 있어요. 유명한 마술사 제임스 랜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술사는 자, 지금부터 당신을 속이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트릭을 보여주지만 사이비 전문가는 이건 진짜 마법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죠. 가짜 건강 정보를 파는 사람들이 딱 이런 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종요법이에요. 어떤 병을 일으키는 물질을 물에 희석하고 또 희석하고 계속 희석해서 나중에는 그 물질 분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도 물이 그 물질을 기억해서 병을 치료한다는 이론이거든요. 과학적으로는 전혀 증명된 바가 없죠. 마케터들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천연, 고대예 같은 말들이죠. 이런 걸 갓워드, 신의 단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알아서 천연이니까 몸에 좋고 안전할 거야 라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거짓과 오해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정답은 바로 지식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죠. 이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입에 올리기 좀 쑥스러워하는 것, 바로 배변의 원리에 대해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율리아 앤더스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몸의 배변 과정은 정말 놀랍도록 정교한 시스템이에요. 일단 내용물이 도착하면 우리 몸은 아주 소량의 샘플을 먼저 내보내서 감각세포로 분석합니다. 이건 가스군 아니면 고체인가? 분석이 끝나면 그 정보를 뇌로 보내서 우리가 신호를 느끼게 하는 거죠. 정말 스마트하지 않나요? 심지어 이런 단어도 있어요. 푸포리아. 이게 뭐냐면요. 아주 시원하고 건강하게 큰일을 보고 난 뒤에 느끼는 그 상쾌함과 기쁨. 그걸 부르는 말이래요. 우리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인 셈이죠. 결국 율리아 앤더스 박사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거나 가스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좀 민망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주인님, 지금 당신의 몸속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라는 건강한 신호라는 겁니다. 숨길 게 아니라 아, 내 몸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해야 할 현상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진짜 내 몸의 주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찾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작정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대신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질병관리청 같은 국가공인기관 홈페이지부터 들어가 보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 같은 각 분야 전문가 단체 웹사이트도 아주 좋은 정보원이고요. 그리고 뭘 보든지 항상 이걸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서 이 정보의 출처가 어디야? 근거는 뭐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최종 목표는요,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부끄러움을 건강한 호기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몸을 새롭게 탐구하는 그 여정의 작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몸에 대해 무엇이 가장 궁금한가?